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웨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1기 공사 진행 상황을 화면으로 살펴보고 이 팹 1기 공사로 인하여 주변 도로와 철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SK 하이닉스 공사 시 유입되는 공사 인력과 상주 유입 인원에 따른 상권의 변화와 개발 지역은 어디인지, 또한 신도시 지역은 어디이며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하여 토지 금액이 급등하는 시기와 토지 투자 시 최우선으로 개발할 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부동산 토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시간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토지 투자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이 투자 타이밍이 맞는지, 혹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 이 장소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해야 토지 투자를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위 화면에서 보듯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SK 하이닉스 팹 1기 공사 세부 자료를 보면 팹 1기는 A동과 B동으로 각각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며, 그 주변으로 지원동, 연구개발 통합센터 등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공사 일정표를 보시면 기초, 지상골조, CR, 마감 공사에 따라 공사 인력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근로자 투입 계획 일정표를 보면 지난 6월 근로자 인원수는 3,481명으로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 3월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를 생각하여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 식당 등 계약을 하여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저렴한 구내식당 대신 동네식당 이용하라니. 외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현장 내 식당 운영과 관련해 SK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 원선면 일대에는 현장 근로자를 겨냥한 몇몇 한식 뷔페와 국밥, 식당 등이 들어섰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가 진행된 평택 고덕동 인근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다가 원산면으로 식당을 옮겨온 사람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면에서 어죽 가게를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한 김모씨 동네 식당을 외면하고 내부 식당으로 밥을 해결하려는 건 지역 상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 평택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과 달리 원산면에는 1만 명의 식사 인원을 감당할 식당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위 화면에서 보듯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공사 인력들이 원산면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위 기사에서 보듯 1만 명의 식당을 감당할 곳과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SK 식당과 상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바로 산업권역 B, 소구장 특화단지와 생활권역인 공공주택지구, 지원시설, 상업농지가 건설되는 시기입니다. 이 지역 토지 사용 승인 일자는 2026년 4월로 변경되어 이때부터 생활권역의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기이며 토지 가격도 함께 상승되는 시기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로와 철도의 진행 상황을 통해 SK 하이닉스 신도시 지역은 어디이며 최우선으로 개발할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 도로 중 가장 큰 메인 도로인 대로 1루와 대로 2루 도로는 SK 하이닉스와 소부장 협력화 단지 사이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파생될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개발 지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대로 3루가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보계 원삼로, 현재 4차선으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17번 국도와 연결되어 영동고속도로 양지 IC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안성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방향은 원산면 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로 1루로 확대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중로 1루가 계획된 구간 중 먼저 318번 국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남용인 IC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남용인 IC에서 이 도로를 통해 SK 하이닉스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안 진입로 자료를 보시면 진입로 1 지원시설 상업시설이 있는 쪽을 통해 SK 정문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이 318번 도로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로 3루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보계 원삼로 주변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용인 이상일 시장이 추진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L2가 지나갑니다. 이 도로는 기흥에서 백안면 가자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계속해서 원삼면 내에서 사암리 중로 1루로 계획된 구간을 보시면 사암리에서 연결된 중로 1루 도로는 용인 시내에서 사암리까지 소로 1루로 분류 연결되어 있으며 57번 국지도 마평 고단간 확장으로 인해 이 지역 교통망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인시 2024년 3월 28일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또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 곱든 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는 왕복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고 고개 밑에는 터널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고당리와 처인구 도심 마평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 원삼 마평 확장은 왕복 2차로인 11.8km 구간을 4차로로 넓히는 공사다.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시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지도 57호선 원삼 마평 확장 계획 등을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마평 원삼 고단간 구간은 현재 소로 1루로 분류된 이 구간이고요. 위 내용에서처럼 일부 구간 터널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해곡동 마을회관 앞부터 사암리 중로 1와 연결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터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 후보 도로 공약 내용 중 2번 국지도 57호선 확장 추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또한 용인 2022 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시면 국지도 84호선이 앞으로 4차선으로 신설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중첩되는 도로로 직선화와 터널이 뚫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용인시는 이런 계획을 잡았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우선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시 유입될 인구 약 4만여 명이 먹고 쓰고 자야 할 배후 신도시와 그와 관련 개발할 지역에 있다 보여집니다.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거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사용할 생활용수는 위 마평, 고당, 소로 1루를 통해 유입하는데요. 생활용수 기점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2 종점은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27-7까지이며 위치에 대한 부분은 위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생활용수를 SK 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1블럭, 2블럭, 3블럭, 25평, 30평, 34평, 평형별 아파트 총 1826세대가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인 SK 하이닉스 신도시 건설 시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 중 생활용수 라인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국도 45호선 이동, 남동, 도로건설, 비공개, 지역 개항 자료를 보시면 현재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과 개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결국 개발할 수 있는 가용부지는 A지역과 B지역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용인시장 3주년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국도 17호선은 양지 IC에서 우리 지산 리조트까지 한 3km 구간이 6차로로 이제 확장되게 되는데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 보계 원삼로 SK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로 접속되는 우리 지방도는 지금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탄 부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장담은 못합니다.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건데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서 올해 말에는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동탄 부발선이라고 해서 동탄에서 우리 남사, 이동, 온삼 해서 이천 부발까지 가는 철도,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철도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 때문에 지금 현재 예타 조사 중인데요.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해서 SK 하이닉스 온삼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상주 근로자가 뭐 4만여 명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 또 그쪽 주변에 이제 주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위 내용을 토대로 이상일 시장이 이야기한 SK 하이닉스 주변에 주거 공간이 생긴다는 지역은 지난 4월 4일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내용 중 위 영상 부도심 원삼 반도체 거점에서 배후 주거 신규 조성으로 표시된 지역이며, 이 지역은 한남 정맥을 기준으로 좌측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약 23만 평 고당 신도시 지역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당 신도시는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거기에 관한 29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4월 11일 용인시의회 회의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시가외 이동용지의 17.633km/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은요, 기존에 있는 2035에 있는 시가외 이동용지 물량을 반영을 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지금 가고 있던 부분이고요. 크게 표현상으로 보면 복합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복합형을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보전용지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복합용지라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기존에는 그런 용어를 써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쓰지 말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복합용지는 이미 11km/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개발돼서 이제 간 거고요. 나머지가 저 포공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을 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 17km/평방미터에는 저희가 그 SK 3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 배후 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도시공사에다가 충분하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가의 개발 사업에 대한 물량들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삼이라든지 양지 이쪽에 동북권 위쪽으로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개발 물량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즉 SK 하이닉스로 인한 고당 신도시 23만 평에 대한 부분은 용인 도시공사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물량을 받았다는 것으로 향후 용인도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이 고당 신도시 주변 지역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전에 앞서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 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 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였다. 위 내용에서 보듯 고당 신도시 주변 지역에도 용도 지역이나 지목 변경될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에 있는 위 지역을 시가와 용지로 잡았다는 부분이며, 거기에 작년 12월 17일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내용 중 고당리, 가재원리에 복합형으로 잡은 지역이 시가와 예정용지로 현재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 내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도 이같이 토지의 용도와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상일 시장이 이야기한 동탄에서 남사 이동, 원삼 이천, 부발까지 가는 철도 노선에 해답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위 화면을 보시면 2021년 7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남북권 철도 후보 A 동탄에서 이천 철도 사업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동탄 부발 노선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 부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평택 부발 노선의 경우 예비 타당성 BC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향에 따라 기존 배감에서 원삼으로 변경 추진했지만 평택 부발 철도 노선의 경우 산업철도다 보니 BC값이 낮아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안성시도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평택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당초 저희가 23년 6월에 발표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3년 12월로 늦춰지더니 24년 12월까지 늦춰진 건데 그 이유가 뭐 대외적으로는 사실 BC값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9년 지역균형 발전 항목의 평가가 삭제되면서 경제성 지표인 BC 값이 비중이 높아졌고 경기도 외곽 지역인 안성시 평택 부발선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땅의 또한 이번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서 평택 부발철도 노선이 SK 하이닉스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변경되어 좀 의아해 했는데요. 지난 6월 27일 용인시의회 본회의 이상일 시장 회의 내용을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때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는 냈던데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KDI가 부탁을 해서 내지를 않았는데 용인시장, 평택시장, 안성시장, 이천시장 4명이 평택 부발선 4차 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지금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에 가서 이 평택 부발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원삼의 SK 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그쪽을 경유해서 부발로 가는 이야기를 이제 했죠.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국토부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KDI가 이거를 이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즉 용인시는 평택 부발 노선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위 동탄 부발 철도 노선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평택 부발 노선이 확정이 되면 이 동탄 부발선과 연결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안 철도 노선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탄 부발 노선의 경우 산업철도가 아닌 전철로 현재 이동 남사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원삼 SK 하이닉스로 인해 BC값 사업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진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동탄 부발 철도 노선으로 인해 개발될 지역을 보면 위 화면에서 보듯 도시개발 사업 약 15만 4천 평으로 추진 중인 가재 두창지구가 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위 지역 또한 철도 노선으로 인해 약 14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가 추후 개발될 지역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도로 L2 노선의 종착지인 두창로 길 우측 지역 또한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으로 인해 토지 투자 시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주변 개발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SK 하이닉스 토지 투자 시 잘 참고하시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